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비분과 고등학생, 분과 학생들 맞으시 우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 학생 학부모 공감 콘서트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아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선생님은 여러분 비분과 고등학생 사회를 맡은 신정중학교 교사 이혜경입니다. 선생님도 네, 선생님이에요. 자, 분과 토의는 우리 줌으로 실시간 지금 참여하고 있는 15분의 학생, 아직 못 들어온 친구들도 있는데, 학생과 그리고 웹이나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30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우선 토의도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친구들이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 선생님 기준으로 선생님이 보이는 화면 위에 있는 화면부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를게요. 간단하게 자기 학교 뭐 소개 뭐 한번 해주시면 학교랑 이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오 잠시 켜주시고 자, 오디오 켜주시고 예문여자고등학교 임정민 학생 소개 부탁드릴게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문여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 변영재 학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명호고등학교 1학년 변영재입니다. 자, 고현서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고현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강민 학생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외국어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강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박수연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창원 용호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연입니다. 자, 박병원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성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박배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박준혁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미고등학교 2학년 박준혁입니다. 네, 이동호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정고등학교 2학년 이동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수빈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양산남부고에 재학 중인 1학년 이수빈입니다. 다음 임은규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임은규입니다. 네, 이선우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여고 재학 중인 2학년 이선우입니다. 박훈경 학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박훈경 학생 조금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목소리 잘 들어가게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3권역 학생들 이제 부산권, 경남권, 대구, 경북권까지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돼서 선생님도 너무 기쁘고요. 오늘 토의가 왠지 잘 될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 분과 토의는 여러분 사전에 안내를 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와 분과 주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분과 토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는데요. 주제 토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하단에 보면 반응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손들기 버튼. 그죠? 그 화면으로 이렇게 손을 드시면 선생님이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손들기 반응 버튼을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혹시 의견을 남기실 학생은 소속 학교와 이름을 쓰고 의견 있습니다 표시하시면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토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부터 한번 의견을 나눠볼까요? 자, 선생님이 조금 이제 너무 광범위한 주제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미래사회 변화, 이런 변화들을 고려해 볼 때 미래사회에는 어떤 인재가 필요할까요? 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성이 뛰어난 사람, 아주 첨단 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래사회의 인재, 어떤 인재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자, 원래 처음이 어려워요. 그죠? 처음 손 들고 발표하는 게 어려운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이라서 학교에 있을 때 발표시킬 때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한번 해볼까? 이러면 꼭 손 드는 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들한테는 왠지 안 통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지금 우리 예문여자고등학교 임정민 학생 손 들어 주었는데요. 임정민 학생 한번 얘기해 줄까요? 네, 미래 사회에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을 하는 사람, 즉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구를 할 때, 그리고 연구를 할 때 안전한 지대에만 머무지 않고 직접 참여해서 개척해 나가는 자신의 분야를 남이 개척한 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재가 있기 위해 학교 교육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의 과정과 이러한 수행 과정을 주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예문여고 임정민 학생 처음 발표하는데 너무 잘 얘기해 줬어요. 창의적인 학생, 유연한 사고를 가진 학생, 그리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학생, 그런 인재가 필요하고 우리 학교 교육도 그렇게 변화해 나가야 한다는 정민 학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양산 남부고 이수빈 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한 학생과 의견이 같은데요. 고정된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닌 빠른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 변화에 따라 자신을 즉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언가를 배우려 할 때 항상 노력하고 일에 대한 실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예의가 바르고 공감 소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수빈 학생의 의견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재, 그리고 공감과 소통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네. 자, 혹시 또 더 발언할 친구가 있을까요? 네, 새롭게 우리 천상고등학교 임은규 학생. 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생성되고 있는 정보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이 미래 사회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고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양이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방대한 양의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찾아내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문규 학생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래 사회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다음 우리 박병원 학생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병원 네, 학생 우선 첫 말씀은 네. 우선 첫 번째로 미래 사회가 도래할수록 단순히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창의력이 풍부하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미래 사회에서 가치 창출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의력이 풍부한 인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 사회로 갈수록 데이터들의 양은 점차 방대해지고 있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전자매체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데이터들을 잘 수집하고 그 데이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기업들에서는 현재 단순히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을 통한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고 사람들 간에서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차 개인 단독으로만 잘하는 것보다는 팀워크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와 팀워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 그 팀을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미래 사회가 필요한 인재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병원 학생은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 인재,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좋은 사람, 그리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방금 얘기해 주었던 인재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이렇게 인재로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 교육에서는 어떤 게 강조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이 학교 교육에 바라는 점 이렇게 중심으로 발언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의견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민 학생 손 든 거예요? 네, 그럼 이강민 네.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과학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는 디지털 정보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보를 획득하고 재구성하는 데 가장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매체가 SNS를 포함한 인터넷이며 정보 생산과 소비의 주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미래 사회 구성원의 핵심 역량으로서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국어, 영어, 제2외국어 과목을 포함한 언어 과목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어 수업은 인쇄된 텍스트, 즉 교과서나 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형식과 관점의 글을 접하기보다는 단편적인 주제에 짧고 학술적인 성격의 글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입장의 글을 독해하며 비판적인 읽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에서 활용하는 언어 자료의 형식과 관점을 보다 다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우리 이강민 학생은 또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수업이 앞으로 좀 더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우리 이강민 학생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자, 또 다른 친구 자, 학교 교육에서 이런 여러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강조해야 할 교육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의견 친구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네. 우리 명호고등학교 변영재 학생 의견 말씀해 주세요. 일단 미래 사회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미래 사회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에 대한 자신의 꿈이 있고 자신의 비전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직접 미래 사회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은 학생들이 미래를 고민하는 진로와 비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영재 학생은 이제 미래 교육에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진로 교육에 있어서 학교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웨비나로 들어오는 의견들이 있을까요? 웨비나는. 자, 선생님. 자, 지금 여러분 줌 이외에도 웨비나로 30명의 학생들이 지금 참여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른 웨비나로 들어오는 학생들 의견도 종합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점, 네, 또 다른 친구들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 이선우 학생. 네, 저는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될 점이 정보를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데요. 그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많은 정보가 함유되는데 그 정보 속에 옳지 않은 정보도 있고 옳은 정보들도 있잖아요. 가짜뉴스가 지금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정보들의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교육이 강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쏟아지는 정보 중에 그것을 진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옳은 정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박수연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재창조해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처럼 시험만을 위한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한 분야가 아닌 여러 과목이나 분야를 융합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학교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수연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가 융합적인 지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웨비나로 들어온 의견들 한번 같이 공유해 보면요. AI가 발전함에 따라 미래 사회의 인간의 역할이 AI로 대처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AI보다 더 뛰어난 인간의 공감력과 감수성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는 의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의견은 이런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공감 능력 그리고 감수성을 더 또 중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한 분야에서의 시점보다는 여러 분야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하는 의견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또 모둠 토론에서 들어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여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의견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자신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체험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항상 세계를 관찰하고 그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또 소외되는 학생 없이 모두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교육 더 의견 주실 친구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우리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수업과 평가가 강조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 곧 중간고사가
중간고사 이제 치게 될 예정인데 그죠? 아마 시험에 대해서 걱정도 많고 근데 시험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우리 이제 참 토의에 참여해 주었는데 앞으로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과 평가 어떻게 변화해 가야 될까요? 평가에 대해서 친구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우리 이수빈 학생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과 평가를 나눠서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 수업은 첫 번째, 이론 위주의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배운 내용을 체험할 수 있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정말 핵심적이고 미래 사회에 도움되고 유용한 내용을 가르치는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가는 가장 중요하게 학생들이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운과 컨디션에 달라질 수 있는 평가보다는 학생의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수빈 학생 체험형 수업 그리고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해가는 학생 참여형 수업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주었고요. 평가에 있어서도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생 때 어떤 날 컨디션 되게 좋은 날은 시험 성적도 잘 나오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당연히 성적 평가도 안 좋은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그 나의 정말 이렇게 운명과 같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그런 시험보다는 내가 꾸준히 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성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의견 잘 들었고요. 우리 그다음 고현서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 수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나 학습자의 상황에 적합한 수업이 구성되려면 교사의 자율성을 넓혀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을 포함하는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업의 구성과 평가에 있어서 교권의 세부 성취 기준 간의 융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요. 특히나 국어나 영어 같은 언어 교과의 경우에는 듣기, 말하기, 쓰기 등 다양한 영역을 융합해서 평가할 수 있어야 유의미한 수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 교육과정에 융합 선택이라는 과목 분류가 새로 생겨서 교과 내 세부 영역의 융합이나 교과 융합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성취 영역 간의 융합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현수 학생 혹시 선생님 아니시죠? 학생 아니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약간 선생님 같아요.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 선생님들의 의견인데 그 선생님들의 의견을 우리 현수 학생이 대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네, 그래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과목 이제 융합된 국어나 영어 교과 같은 경우에 융합된 성취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평가 방식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정말 선생님을 대변한 우리 현수 학생 의견 아주 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수현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통째로 암기해서 시험을 치는 식으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잠시만요. 네, 천천히 네. 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하세요. 네. 시험의 결과만으로 학생을 평가하기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평가하고 과정평가 중에서 수시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의사소통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평가의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줄 세우기를 위한 상대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과서 암기형 시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선생님도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은 사회과 교사라서 특히 학생들이 암기 과목으로 많이 생각하는 그런 교과거든요. 그래서
사회 시험도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내려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암기형 시험에서 교과서를 통째로 외우는 그런 암기형 시험에서 벗어나서 우리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평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우리 수연 학생 의견 잘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대구외고 우리 이강민 학생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래 사회의 가장 주된 변화 중 하나가 불확실성의 증가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과제가 보다 복잡화되고 비구조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사회과의 경제과 평가 문제를 살펴보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을 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이한 단서를 달아서요. 그래서 학생들의 실질적인 상황 판단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의 현실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과제를 구성하고 관련된 교과끼리 융합 수업을 진행하는 등 문제 해결 중심의 학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강민 학생 고등학교 경제 과목을 예를 들어줬는데요. 선생님도 경제 수업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거 설명할 때 완전 경쟁 시장이란 건 사실 실생활에 없는 개념인데 그걸 이제 가정에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 실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예를 들어서 하는 평가보다는 문제를 위한 문제, 그런 문제보다는 실생활과 연계된 진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평가가 필요하다는 우리 이강민 학생의 아주 통찰력 깊은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웨비나로 들어오는 의견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수업은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하브루타식 수업과 같이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유연한 사고를 길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시험 기간에 등급을 잘 받겠다는 일관된 목표로 달려가기보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관찰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는 의견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여러 명의 학생을 맡는 현재 수업 방식은 원격 수업을 통해 그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맞춤형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미래 사회 교육은 개개인의 학력차를 고려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는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격 수업의 문제점까지 지적해 준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기기 가상현실 프로그램을 통한 실생활 연계 수업 및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개개인의 진로 대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주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탐구 수업 등으로 학생들의 역량이 발휘되는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자,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들, 예를 들면 학습 부진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그리고 장애를 가진 학생, 이런 학생들이 모두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지금 의견이 있으신 학생들은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현서 학생. 네, 저는 기본적으로 소수자를 충분히 배려한 교육과정과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통합학급에서 소수자의 권리가 잘 고려되려면 교사의 전문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나 교원 증가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한 명의 교사가 한 학급의 학생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자를 충분히 배려한 교육과정이 있다고 해도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텐데 이러한 교육 전문가들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학생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교육 내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검정고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들의 학업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밖의 일이라고 판단되기 쉽지만 반대로 공교육이 이런 학생들에게 마지막 울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단계에서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현사 학생, 아까도 선생님이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도 고현사 학생 정말 날카로운 대답 해주신 것 같아요.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실, 그리고 교사들의 역량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인원수도 줄어야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 한 명 한 명 이렇게 케어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학급당 인원수를 줄일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전문성 성장, 그리고 교사수 충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나아가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교가 마지막, 그리고 우리 공교육이 마지막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청, 교육부 차원의 해결 방안까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말 통찰력 높은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웨비나로 들어온 의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학교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 있었고요. 그리고 최대한 동일한 교육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것은 아마 도시나 농어촌의 교육 환경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에 중점을 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소외되지 않고,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교육의 변화. 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문여자고등학교 임정민 학생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수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수업은 이 아이들을 다른 아이들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교실에서는 장애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습에 대한 관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학습진 학생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하며 이러한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어떤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작용하는 이러한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지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어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또한 장애 학생들에 대해 일반 수업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이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애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 네, 임정민 학생의 의견이었고요. 우리 대구외고 이강민 학생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학습 격차에 중점을 두고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격차라는 개념 자체가 산업혁명 이후에 학생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인 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표준화 교육의 패러다임이 도입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학생 간의 상대적인 성취 수준의 비교를 수반합니다. 이는 원론적으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평균과 정해진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교육 체제에 있음을 말하며 동시에 학습 격차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학습 격차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교육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보편적 학습 설계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학습자가 자신의 현재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의 범위와 방법, 시기, 속도, 순서 등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수업 구성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점에서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근거한 일반적인 수업 설계 방식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보편적 학습 설계에 기반한 수업은 학습 격차와 학습 소화의 문제에 동시에 접근해서 학습자 개개인의 학업 성취 수준에 부합하는 학습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기존의 표준화 교육의 패러다임에 근거한 학습 격차의 개념을 탈피하고 학생의 교육적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대구외고 이강민 학생 의견 아마 여기 계신 교육부 관계자님이 뭐 하셔도 뭐 모자람이 없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선생님 정말 너무 뿌듯합니다. 네, 일단 우리 이강민 학생 의견을 정리해보면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가 필요하고 학습자 스스로 학업 성취 수준에 맞는 학습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이강민 학생 의견을 다 이해를 못했어요. 우리 이강민 학생 곧 우리 교육부에서 아마 초빙해서 어디 이렇게 강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강민 학생의 좋은 의견 잘 들어봤고요. 자, 또 다른 학생 의견 있으면 손 들고 발표해 주십시오. 웨비나로 들어오는 의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두를 위한 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포용 교육은 배려심 교육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능력의 차이, 취미의 차이, 그리고 취향의 차이가 공존하는 교실에서 이러한 문제가 쉽지 않겠지만 선생님들의 역량을 조금 더 신장시켜 우리들의 다양함을 선생님들이 잘 수용해 주시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배려심이 깊은 배움, 서로를 포용하는 배움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자, 없으시면 우리 이제 학교급별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인데요. 우리 고등학교 분과 주제로서 우리 고등학교에서의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고 싶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이제 곧 이제 전체 전면 적용될 고교 학점제와 관련한 이런 질문인데요. 자, 먼저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교에서 어떠한 진로 교육이나 지도를 해주길 바라나요? 그래서 진로 교육,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의견이 있는 학생 역시 손 들고 의견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준혁 학생 오랜만에 손 들어 주셨어요. 우리 구미고등학교 박준혁 학생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어떤 과목인지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과목이랑은 사실상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기 최소 1년 전에 어떤 과목인지 교육을 제대로 하고 또는 시범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좀 더 선택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미 지금 고교 학점제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과목을 이미 내가 선택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과목이 아니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다. 아마 다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리 과목에 대한 안내가 사전에 충분히 제시되고 그리고 시범 수업 같은 것을 통해서 과목 선택에 좀 더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울산 신정고등학교 이동호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고교 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빠르고 확실하게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빠르게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찾았다면 그와 관련하여 수업을 구성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충분히 많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다양한 진로와 직업의 종류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범위의 사회 직업들을 경험하고 공부 후 진로를 결정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로를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나의 진로를 정확하게 나는 이제 꼭 이걸 할 거야 이렇게 진로를 찾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흥미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직업, 학교에서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전문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우리 이동호 학생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양산 남부고 이수빈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수빈 학생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마이크 켜주세요. 네, 저희 학교에서도 고교 학점제를 진행 중이고 있는데요. 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진로를 정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따라 선택 과목을 선택해도 되지만,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한 가지 꼭 정해야 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닌 여러 진로 분야를 깊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공별 요구하는 선택 과목을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공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선택 과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진로 체험도 중요하지만 좀 깊이 있는 진로 체험도 해보고 싶다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뭐 대학을 가서 전공할 과목에 대해서 미리 그에 필요한 선택 과목들이 무엇인지 미리 안내해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부산 동성고 박병원 학생 의견 들어볼게요. 네, 고교학점제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하면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필수 과목들을 듣는 것 외에는 진로 탐색 시간을 많이 구성하여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일찍 진로를 정하고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제도를 겪어보니 주변에 자신들이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로가 변경되어서 그 미리 정한 과목들을 변경하고 싶어도 학년 단위로 정하다 보니까 변경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학기별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시간에 각 과목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어느 분야에 적합한 과목인지 설명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병원 학생 의견.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더 진로 탐색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의견 선생님도 좀 공감이 됐었는데요. 중간에 진로를 바꾼 친구들, 진로가 변경된 친구들이 있는데, 중간에 학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별로 진로 변경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박병원 학생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 대구외고 고현서 학생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저는 제대로 된 진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수 배당만 진로 시간으로 잡아두고 내신 공부를 하거나 일회성인 진로 체험을 진행하는 건 2022 개정 단계에서 진로 교육을 추진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로 교육을 각 학교나 학급의 교사가 담당할 경우에 교사의 역량이나 열정 또는 학교의 형편이 진로 교육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 잘 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쉬운 학교와 비교적 어려운 학교의 수업 격차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로 교육의 가이드라인을 교육과정의 단계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과 별개로 자유로운 진로 교육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대학 입학을 할 때 전공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진로 교육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고현서 학생 일회성 진로 체험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 보다 실질적인 진로 체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별 진로 수업에 대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하는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뒤에 더 중요한 질문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빨리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 어떤 성격의 과목을 개설해 주었으면 하나요? 자, 학교에서 개설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과목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성고등학교 박병환 학생 얘기해 주세요. 네, 개인의 흥미나 희망 전공 분야에 관한 과목들을 개설해주면 학생들이 자신들의 흥미나 자신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역량을 펼치고 또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목에 대한 심화 학습, 체험 학습, 그리고 실험 등을 통해서 그 과목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다양한 경험들을 겪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한 교과목, 그리고 실험이나 실습 등 이런 체험형 위주의 교과목, 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죠. 네, 예문여고 임정민 학생. 학교에서는 보다 시의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는 단순한 심화 문제, 학생들을 평가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인공지능 그리고 코딩과 같은 교육들이 전 학교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이 수상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같은 시의성 있는 교육을 한다면 많은 우려가 예상됩니다. 시의성 있는 교육은 깊이 있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고 많이 연구가 되지 않은 교육입니다. 하지만 깊이 있지 않은 교육이라도 분명히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하고 토의를 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임정민 학생 인공지능, 코딩,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교육 과정도 필요하고 하지만 또 더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학생들의 토의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필요한 수업과 그리고 그런 과목들의 성격이 그런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을 만들어주는 것이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강민 학생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과목의 종류라기보다는 과목 개설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일 교과군에서도 선택 과목에 따라 학습의 목표와 주제가 명확하게 구별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어과를 살펴보면 3개의 선택 과목인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 장문 과목의 학습 목표 및 내용, 성취 기준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과목을 구분하여 개설하는 의미가 있게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수업 내용이 구별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이 다르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아, 네. 우리 이강민 학생은 교육과정 개발원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과목 개설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영어 1, 2, 3의 성취 기준이 별로 다르지 않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구분할 수 있는 과목, 이게 구별될 수 있는 과목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 웨비나로 들어온 의견도 한번 살펴보면요. 미개설된 과목에 대한 안내 및 지원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졸업을 위해서 꼭 들어야 한다는 제약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진로 설계가 가능한 그런 과목, 그런 자율성이 보장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 번째 우리 주제로 한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공동교육과정과 관련된 의견입니다. 아마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우리 고교 학점제가 이미 실현되고 있는 학생들이 더 의견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자, 우리 배우고 싶은 과목이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학교나 그리고 학교 밖 다른 기관, 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과목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다른 학교나 학교 밖에서 학습이 좀 더
내실 있게, 즉 공동교육 과정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의견 있으신 학생 손 들고 얘기해 주실까요? 자, 공동교육 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 예를 들면 지난 다른 권역에서 토의를 보니까 어떤 것도 있었냐면 공동교육과정 수업을 들어갈 때 차비를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차비 지원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 네, 우리 진주여고 이선우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공동교육 과정을 신청을 했다가 학생 수가 적다고 폐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학생 수가 적어도 그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학생이 있다면 교육 과정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선우 학생은 학생 수가 적어서 폐강되는 경우가 있었다. 학생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라도 과목을 개설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우리 양산 남부고 이수빈 학생. 네. 네, 저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신청했었는데요. 하지만 1학년 프로그래밍 강좌를 듣고 싶었는데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하나밖에 없었고 그마저도 너무 빠르게 소진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년의 구분 없이 더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좌 수가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수빈 학생은 또 다른 경우였어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었는데 너무 빠르게 신청이 마감되는 바람에 들을 수 없었다. 그래서 학년 구별 없이 또 다양하게 들을 수 있도록 과목 선택권을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학생 있을까요? 웨비나로 들어온 의견 잠시 살펴보면 아까 우리 나왔던 의견하고 비슷하게 폐강 없이 실질적인 학생 선택권이 보장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 선택 과목의 경우 수강자 수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함이 달라지지 않는 평가. 요건 앞에 의견에 대한 거였네요. 그리고 다른 학교나 학교 밖에서 배운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 학교만의 학생들을 챙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거제에 있는 친구 같아요. 거제 같은 경우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학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나 이수 가능한 다양한 진로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박병원 학생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에서도 공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학교와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니 이게 다른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는데 공동교육이 진행하다 보면은 그 수강을 하는 사람들만 이동하기 때문에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돼요. 그것이 그러한 단점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월에 몇 번 어느 요일을 정해서 모든 학생들이 공동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 특정한 날짜를 정하여 하도록 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좀 우리 고등학생들 공부하느라 시간도 많이 부족한데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공동교육 과정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고정화해서 모든 친구들이 이런 공동교육 과정을 좀 활발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이제 평가와 관련 있는 질문이라 우리 친구들이 많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
내신 성적 그리고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자, 대학 입시 제도. 우리 이제 곧 닥칠 이야기들인데, 그죠? 자, 이제 곧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대학 입시 제도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요? 자, 의견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우리 대구외고 이강민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고교 학점제가 목표하는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내신 평가에 있어서 절대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서 과목을 개설하고 운영할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교사나 학생 수와 같은 학교의 개별적 특성이나 과목의 성격에 따라서 내신 등급 산출에 있어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형식 및 구성이 지금과 같이 유진된다면 선택 과목 제도를 도입하여도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현재 논의 중인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선원수령 문항 도입과 같이 교과군의 학습 목표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평가가 역으로 교수 학습 과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우리 이강민 학생, 내신 평가를 절대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때처럼 선원 수령 평가가 좀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아주 잘 들었고요. 우리 고현서 학생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 이강민 학생이랑 굉장히 비슷한 의견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서 텍스트 상에서는 수준별 학생 선택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180 단위 중에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수업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내신 과정에서 다수 과목이 필수 교과처럼 운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을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절대평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급을 내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 이수 단위가 아닌 부분까지 모든 학생이 수강하는 경우가 잦은데 고교 학점제 도입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절대 평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가 문항 및 방식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객관식 문항보다 논서술형 문항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서술형 문항이란 단순히 객관식 답안을 서술식으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생각이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논술형 문항을 의미합니다. 이미 IB 교육과정의 서술형 평가 문항처럼 객관성을 보장하면서도 서술식 문항을 도입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으므로 공교육 안에서의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우리 고현서 학생, 아까 이강민 학생과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학습자 학습을 평가함에 있어서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이런 것들도 앞으로 도입을 좀 더 해서 우리 지금과 같은 수능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우리 현서 학생 의견 아주 잘 들어보았고요. 자, 우리 웨비나로 들어온 의견 또 한번 살펴보면 학생들의 성적을 서열화하기보다는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선원수령 평가를 강조했던 우리 친구들 의견처럼 객관식 시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논수령 시험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시에 쫓기다 보니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어렵다. 학생들 개개인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1시간 동안 너무 열띤 토론 해준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선생님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깊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동안 몰랐던 선생님을 반성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이 모두 반영된 새로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지길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분과 토의를 끝내고 우리 아까 우리 비분과 발표하게 될 우리 부산 명호고 변영재 학생, 네, 네. 우리 분과 지금 비분과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 정리해서 변영재 학생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재 학생 이제 다시 다음 종합 토의에서 우리 분과의 토의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떨지 네. 말고 잘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분과 토의는 이제 모두 마치고요. 이제 이어서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웨비나로 지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남아서 분과 토의 결과 발표 그리고 종합 토의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고 다 하시면 되겠고요.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지금 우리 비분과 친구들은 A분과 링크로 지금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 토의에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에 우리 좋은 기회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